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방황하는 전공의 알바 천국된 의료 강국입니다. 전공의 파업 이제 8개월 됐죠. 그러니까 전공의 공백 8개월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길 좀 밑줄을 같이 볼까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는 총 9,016명인데 이 중에 35%인 3,114명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대부분 동네 의원급 혹은 큰 병원이면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위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35%가 이렇다고 한다면 65%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65%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 전공의들은 내년 3월 군입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휴식, 몸 만들기, 여행 등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구직 중이다. 해외 병원 취업, 비의료기관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뛴다는 전공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취업을 한 35%는 사실상 돌아오기 쉽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65%는 계속 방황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으려면 방황하는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대안이 필요한 거겠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의료계에 과반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걸 추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는 과반 추천권을 의료계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윤한독대 갈등 상황에서 일단 다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 인력 추계기구 한동훈표 여야 의정협의체랑 역할 겹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대통령실은 아니다. 우린 여야 의정협의체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면 2026년 의대 정원 요거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관건은 그럼 과반 추천권을 준 의료계에서 들어올 것이냐. 의료계 순서 뒤바뀐 사후약 방문이다라고 냉랭하다는 거죠. 네, 냉랭하다는 게 문제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금투세 안 된다는 정서 누가 얘기했느냐? 이재명 유예론 힘실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저희 MBN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도 개미였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쩌다 한번 돈 버는 건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돼 하는 정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유예냐 실행이냐 요걸 두고 지금 민주당 내외에서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죠. 국정감사 기간 때문에 어쨌거나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유예로 결론이 날지 아닐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배민 자영업자의 갑질 의혹 공정위에서 조사합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이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 현재 시장 점유율 60%에 거의 육박합니다. 시장 1위 기업인데 여기에서 자영업자한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지금 공정위에 지금 고소고발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만 배민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 갑질한 적 없다. 우리가 최혜 예우를 좀 해달라. 최혜 예우가 뭐냐?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를 혹은 못해도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대우해달라라는 게 최혜 예우인 거죠.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어. 경쟁사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좀 시끌시끌할 것 같죠.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오늘부터 정부24에서도 인감뗀다. 인감증명을 이 정부24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110년 만입니다. 인감 증명이 나오고 처음이죠.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인감을 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다. 요거는 직접 가서 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헤즈볼라 수장 폭사, 중동 대혼돈입니다. 보통 암살, 사망 이런 단어는 저희가 보통 조간에서 봤어요. 근데 폭사라는 겁니다. 폭발해서 사망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사진을 지금 같이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지 싶으실 겁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곳에 건물이 있었고요. 거의 지하 7층 정도 되는 지하 18m에 이 헤즈볼라의 수장 이 나스랄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벙커 안에 있었는데 벙커 안에서 폭발해서 이 폭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측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시리아는 가만히 있겠느냐. 중동이 그래서 대혼돈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살짝 좀 짚어보죠.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야? 익숙한 모습이실 겁니다. 여기 어제 김포공항의 출국장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북적북적. 왜? 내일 쉬니까 북적북적했죠. 오늘 출근하고 내일은 10월이죠. 10월 1일 국군의 날 쉬기로 했죠. 쉽니다. 그럼 그 이튿날 하루 또 출근하면 그 다음 날은 10월 3일 개천절 또 쉽니다. 개천절 쉬고 난 다음에 하루만 더 나오면 그 다음은 주말이죠.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 하루나 이틀 정도 내면 멀리 여행을 갈 법하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국군의 날, 개천절, 날의 의미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